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하시는 원서는 본 원서가 아니라 수기 원서입니다. 손으로 작성하시는 원서인데요. 수기 원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교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 입력 후에 이제 출력되는 출력 원서를 이제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수기 원서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이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하거든요.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 원서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접수 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있는데요.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미 제출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 주소와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일치되는지. 그래서 도로명 주소로 적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명 학생 성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배장 사항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따로 입력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것은 이제 따로 담임교사가 확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초등학교 전 입학일이 있는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1학년에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다면 입학일은 2012년 3월 1일이 됩니다. 3월 1일로 꼭 맞추셔야 하고요. 이건 광주 하남 지역 전체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전학 오신 학생들도 있는데 이 전학 온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학 온 날짜는 학생부에 적혀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꼭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미 알려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통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망교 보시면 원서에는 1지망부터 6지망까지 나와있지만 6지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1지망에서 5지망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지망에서 5지망을 볼 때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이 남학생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냐면 광주 광남중, 그 다음에 이제 매양중, 그 다음에 경안중, 탐벌중, 그 다음에 광주중이 있습니다. 남학생은 이 5개 학교를 모두 쓰셔야 하고요.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 4개 학교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뭐냐면 경화여중이 있습니다. 광주중이 아니고 경화여중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5개 학교, 그래서 남자도 5개, 여자도 5개 학교를 쓰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광주 강남중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냥 광남중이라 쓰시면 안 되고 이 명칭에 정식 명칭을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꼭 숙지해 주시고요. 이미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1지망교 같은 경우는요, 이제 희망하시는 학교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반드시 가까운 거리 순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물론 가장 확률적으로 유리한 것은 1지망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1지망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차례대로 적는 것이 이제 가장 확률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력 부분은 이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성명 적어주시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기 관계에 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부 이렇게 되겠죠. 휴대폰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국가유공자 자녀는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없으면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이 날짜가 있습니다. 이 날짜는 원서를 쓴 날짜를 기록해 주시고요. 지원자에는 학생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먼저 보호자 성명 이름 적으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드시 공문서기 때문에 도장을 꼭 찍어 주시면 됩니다. 보호자니까 아까 여기 적었던 보호자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도장을 써야 되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도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도장이 없으면은 지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을 찍어 주시고, 혹시 이제 인주가 없으시면 이제 도장을 학교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학생통에서 하면은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설명드렸고요. 이제 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뭐냐면, 아까 전에 지망할 때에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이제 학교를 쓰고 나면은 옆에 거리를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요. 이 거리는 네이버 주소를 들어가셔서 빠른 길 찾기로 가신 다음에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을 합니다. 출발지와 이제 도착지. 그래서 이제 출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주소가 될 거고, 집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는 이제 지망하는 중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하게 되면 최단 거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최단 거리가 나올 텐데, 이제 킬로미터 단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터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7.98 이렇게 나오면 7,980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문과 후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문과 후문 중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 이제 정문과 후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과 후문을 입력하셔서 유리한 거리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색을 하실 때 이제 수단 선택이 있습니다. 이 수단 선택은, 교통수단 선택은 반드시 도보 아니면 대중교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고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도보와 대중교통 이 부분은 꼭 검색을 일일이 해보시고요. 가장 유리한 순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배정 사항으로 다자녀라든지 원거리 거주자에 대한 그런 선배정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담임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